들리시나요? 네, 기상님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심투리얼의 기억 과제를 맡은 포토신테시스 조이입니다. 저희 조 구성은 류한웅 조장 아래 허준호, 안희상, 양원규 조원들이 있으며 담당 퍼실은 대구 캠퍼스의 김원동 퍼실님과 멘토링은 청주대의 김상현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 과제는 자율 주행 속 오클루전 디텍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사진 속 차량들이 오클루전과 상관없이 오클루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텍팅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앞에 있는 두 차량과 뒤에 있는 한 차량 외에는 가려져 있는 차량들에 대한 디텍팅이 전혀 안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과업을 받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욜로 모델을 통해 결과를 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욜로 V5M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조한 결과와 학습 속도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험엔 V5N 모델을 사용해 보니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욜로 V5X를 사용한다면 욜로 V5X를 사용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시도해 봤지만 컴퓨터의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약간만 차이가 나고 메모리도 적당히 사용하는 L6 모델이 있어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고 결과도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욜로 모델을 선정한 이유인데요. 욜로 모델 자체에서 오클루전 디텍팅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모자이크 오그멘테이션은 4개의 사진을 잘라서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 학습을 시키는 기법인데요. 저희가 추측하기에 사진을 자르는 과정에서 바운딩 박스도 함께 잘려 오클루전과 비슷한 효과를 내어 오클루전에 대한 학습이 된 것이 아닐까 저희끼리 추측했습니다. 욜로 모델 학습 후 각 V키티와 VDD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키티와 V키티에 대한 오클루전 디텍팅이 예상외로 너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 VDD 데이터셋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니 디텍팅이 잘 안 됐습니다. 키티와 V키티 데이터셋과 비교해 본 결과 VDD는 낮에는 디텍팅이 잘 되지만 그 외의 환경에서는 뭐 비가 오는 환경 아니면 뭐 햇빛이 유난히 짱짱한 환경이나 어둡고 그 차량의 빛이 반사가 많은 환경에서 각종 환경에서 디텍팅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문제들을 말씀드리기 전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V키티 클론과 키티 데이터셋을 학습 과정에 사용하였고 밸리데이션 및 테스트를 VDD 100K에 적용하였습니다. 키티 데이터셋은 네이버 랩스에서 제공한 자율주행 데이터셋입니다. 실제 데이터셋인 키티와 합성 데이터셋인 V키티가 있습니다. V키티에는
Vkit 클론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중 2162장을 사용하였습니다. 키티는 어, 약 300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카메라 각도, 세그멘테이션 등의 데이터셋들도 제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티와 V키티의 예시 사진 영상입니다. VDD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DD 데이터는 UC 버클리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데이터셋으로 배경은 뉴욕, 그리고 버클리,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에리아 지역 대상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표에서 VDD 100K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설명되어진 것과 같이 여러 환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날씨와 다양한 시간대에 촬영된 데이터셋들이 제공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VDD의 예시 사진들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프로젝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저희가 설정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환경에서도 오클루전 디텍팅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셋에는 제한된 환경 데이터만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사이클겐을 이용해 VKT 클론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세 가지 개념을 공부하며 위와 같은 방법을 혼용하여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개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웅 교수님에 따르면 99%의 연구는 모델을 개선하는 것에 쏠려 있고 1%만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늘리는, 부풀리는 작업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 교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라벨의 일관성이며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코드와 알고리즘, 코드와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으며 데이터 품질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접하고 저희는 데이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아무리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봤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 모두 일반화시키는 것은 즉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논문에서는 애초에 사진의 현실성은 어느 정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와는 다소 상반된 접근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 심스과 같이 현실성이 많이 반영된 합성 데이터와는 달리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일반 합성 데이터와 현실 세계 간의 간극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해 모두 학습을 시키기보다는 학습 데이터의 각 장면 속에 현실과 관련이 없는 변수들을 넣는 등 이미지를 일부러 교란시켜 각종 변수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학습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의 텍스처, 밝기, 색깔, 배경
등을 고의적으로 바꾸며 각종 변수들이 존재하는 환경에 놓여도 모델이 예측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사진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차량들이 관련이 전혀 없는 배경에 뜬금없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차량의 텍스처도 변형이 되어 있고 차량의 일부가 하늘에 떠 있는 이상한 도형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학습시킨 데이터의 도메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도메인 간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의 도로에서 촬영된 데이터셋과 방콕이나 인도와 같은 도로 환경에서 촬영된 데이터셋은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셋의 데이터 분포 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끼리 학습시켜 서로를 예측하려 할 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겐을 통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간극을 줄여 트랜스포 러닝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한 예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 리얼 데이터를 대비하여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중에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클겐을 이용하여 소스 투 타겟 투 소스 학습을 반복하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개념을 반영하여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사이클겐으로 VKT 클론 데이터셋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여 저희가 원하는 환경 요소를 더해 다양한 환경 및 변수들에 대한 제너럴라이징을 시도하였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VDD 데이터셋 안에 가려진 객체의 개수를 옆에 그래프에 표시한 것과 같이 비율을 1대 1대 1로 나누어 테스트셋으로 적용시켰습니다. 3개의 레벨로 나누어 테스트 단계에서 각 레벨에 대한 MAP를 구하였습니다. VDD 데이터셋은 다 합해서 15,000장, 15,000장 조금 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클리딩 개수가 어, 0부터 5개인 첫 레벨에서는 5,795장이 있고 두 번째 레벨에서는 4,969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레벨에는 4,2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그림과 같이 컨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피처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겐과는 다릅니다. 생성자와 판별자가 있는 겐과는 달리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안에 컨텐츠 레이어와 스타일 레이어를 설정하여 화이트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두 가지 피처 정보들이 합쳐진 한 장의 사진을 생성합니다. 저희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이미지를 유지하되 스타일 이미지에 화풍으로 채색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컨텐츠와 스타일 가중치를 세세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한 장의 스타일 사진만으로 다수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스타일의 범위가 넓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각종 스타일 및 변수를 VKT 클론에 적용하여 DR 기법 또한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는 명화와 같이 예술적으로 변환시키는 아티스틱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고 실제 환경과 같이 변환시키는 리얼리스틱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얼리스틱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에 이러한 스모그가 낀 스타일을 적용시켜 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어서 원본 이미지에 선셋 스타일을 입힌 결과물입니다. 다음은 오버캐스트, 먹구름 낀 스타일을 원본에 원본과 합성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은 비 오는 환경을 스타일을 적용시킨 사진 영상입니다.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것과 빗방울이라는 변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로 인식이 되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단순 방해물로 간주할 것이라 추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있는 환경을 학습시켜 줌으로써 디텍팅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 영상은 나이트를 밤에 사진을 적용시킨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살뿐만 아니라 그 밤에서 보이는 이제 빛에 대한 반사, 차량 그리고 또한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저희가 원본 사진에 넣고 싶었고 그 여기에 흰색 차량을 보시면 장면마다 광택이 달라지는 흰색 차량에 대한 광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중간에는 잠깐 어두운 그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객체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해도 디텍팅 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배경에도 지속적으로 광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전체적으로 사진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면서 진행을 하였고 다양한 배경, 빛, 색, 방해물을 입히며 각종 변수들을 만들어내며 마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처럼 학습을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겐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 가능하며 사진상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정 이유가 되겠는데요. 환경 배경을 변화시키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 유지 가능한 이유가 레진액 기반의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사진에 대한 보존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좋은 품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와 함께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다른 개모델들은 유넷을 사용하기에 피처들을 압축시켰다. 다시 리스케일링하는 과정 속에서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소실된다고 하지만 사이클겐은 다릅니다. 다음은 사이클겐에 사용할 소스 도메인인 원본 사진 영상입니다. 세 가지의 타겟 도메인에 적용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포그 스타일입니다. 포그 타겟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가 오는 레이니 타겟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버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겐을 사용하며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환경을 학습시키기 위해 한 번 모델을 돌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특정 환경에 대한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선셋과 포그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D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도 사용해서 포그 이미지를 추가로 얻어 학습시켰습니다. 이제는 각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베이스라인인 키티와 함께, 키티와 함께 각종 환경 데이터셋을 포함한 VKT를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키티 데이터셋은 300장, vKT 클론은 300장, 그리고 또 키티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들에 대한 사진, 레인 300장, 포그 300장, 오버캐스트 300장과 보닝 300장, 그리고 선셋 300장, 약 300장씩 학습을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로스가 잘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오브젝트 로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200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계는 방금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학습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KT와 VKT 사이클겐으로 학습을 시키고 VDD 데이터셋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 대비 각 레벨별 MLP가 0.003, 0.034, 0.029, 0.023씩 증가하는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레벨에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MAP가 오히려 0.003씩 감소했지만 마지막 레벨에서는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0.034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사이클겐 모델을 돌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내외였습니다. 사이클겐으로 학습시키는데 소요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또한 한 장 한 장을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과 타협을 하기 위해 이미지 크기를 800대로 축소하여 테스트에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저희는 추정합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미지 크기를 테스트 데이터셋에 맞춰 생성을 하는 등 전체적인 데이터셋을 더 정밀하게 생성하고 다양한 스타일 및 날씨에 대한 트랜스퍼 또한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상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Q&A 시간을 1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아까처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좀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짧은 시간에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서 되게 저희도 뭔가 참고할 만한 배울 만한 점이 많았던 발표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발표관에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일단은 이제 가림 비율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욜로 모델의 그런 기법을 사용했고 욜로 모델 이제 데이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모아집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들 이미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조합된 데이터셋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가림 비율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제 낮과 밤이 없는 그런 다양한 환경 변수를 적용해서 뭔가 데이터 증강을 하겠다라는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뭔가 가림 비율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랜더미자이션이나 뭐 이제 데이터 센트릭 기법도 이제 잘 뭔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는 하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 관점에 대한 이 이해를 하는 건 맞지만, 이 사실 이러한 개념은 이제 전체 약간 고전 머신러닝 개념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로보틱스나 이런 뭐 그 이런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던가 뭐 드론이라던가 뭐 이런 옛날 그 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데이터 관점만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랜더미제이션이나 뭐 이런 개념이 조금은 지금 다르게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스타일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제 이런 그 겐을 사용하셔서 만든 데이터들이 지금 약간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셋에는 낮과 밤이 없다고 하셨는데, VKT, 약간 버추얼 KT에서는 지금 낮과 밤이 되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저 원본이 VKT 같은데 KT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들으셔야 되는 게 원래 의도하신 방향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너무 잘 돼요. 아, 네. 저희의 생각은 일단 VKT가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다른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VKT 자체가. 근데 이런 VKT 자체에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을 때, 그, 이 VKT 아까 가로치고 all EMB라고 뭐 적어놨긴 했지만, 어쨌든 이 VKT에 있는 모든 환경을 잘 초핑을 해서 이 VKT 플러스 KT 데이터셋을 이제 합해서 이제 욜로 모델에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BDD 데이터셋을 테스팅 해보았을 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합성 데이터가 이 VKT 자체 내에 있는 합성 데이터의 환경 데이터가 좀 별로다라는 저희의 결과가 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오클루전에 대한 문제는 잘 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환경에 대한 좀 리얼리스틱한 다른 걸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VKT의 클론만 써서 그걸 변화를 시켰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한 건 이 합성 데이터가 자체가 일단은 그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현실에서 찍는 막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희가 일반 원하는 스타일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다른 현실 이미지의 사이클 의견을 써서 변환을 시킨다면 조금 더 비용이 적지만 VKT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이걸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잠깐 저희의 관점이었어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뭐 그 이해는 되는데, 실제 이 뭔가 사용하신 이제 뭐 스타일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기기까지 사용해서 되게 많은 이미지를 증강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가립 비율의 측면에서 뭔가 더 좋은 성능이 냈다라고 이제 결과를 잘 나온 결과를 보여주려면 오히려 아까 가립 비율이 안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지금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가립 비율이 높아진 거를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는 가림 비율이 없는 가려지지 않는 데이터셋만으로 이제 나중에 학습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가림 비율이 있는 오브젝트를 잘 판별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지금 가림 비율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주제로 시작을 했으니, 그 음, 결과도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요런 뭐 VKT는 잘 나오고 뭐 이런 건 해봤지만 요런 데이터셋은 잘 안 나오더라. 근데 요런 데이터셋을 뭐 겐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뭐 가림 비율이 좋아졌다. 근데 이러한 가림 비율이 좋아진 이유 중에는 뭐 이제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뭐 이제 도메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이러한 기법들이 뭐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면은 좋은 뭐 프로젝트 이제 결과로서 좀 그 잘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생각 자체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 오클루전이 그냥 이 V키티와 키티를 썼을 때 좀 저희가 그걸 따로 빼서 그거를 확인할 생각은 못했지만 일단 이게 잘 되니까 이 잘 되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데이터 증강이 일단 오클루전에 대한 도움이 됐다고 약간 판단하에 그러면 약간 오클루전에 대한 문제 자체가 크게 데이터셋에 만약 이 V키티 자체에 이런 가림이 있는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은 저는 학습만 하면 잘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걸 그냥 제너럴하게 풀어나갔는데 이게 오히려 그냥 그 가림 비율에만 약간 더 초점을 맞췄으면 그렇게 접근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네, 일단 뭐 뭐 지금은 감사합니다. 뭐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 IPL 툰을 하는 거는 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이제 모델적인 측면이나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공부가 되는 게 이제 저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수행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향후에 계속 연구를 또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앞으로 뭔가 그런 방향을 잡을 때 그 지금은 약간 제너럴하게 이제 접근을 하셨다고 하지만 뭐 앞으로 다시 뭔가 연구를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왜 이게 가림 비율이 어떤 데이터셋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잘 되는지 그런 분석적인 걸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좀 찾아가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일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번 짧은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분석을 좀 이제 좀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질문과 조언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전다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는 뭐 가려짐을 잘 찾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심투 리얼이 나오니까 좀 뭔가 목적이 다른 목적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가려짐이라면은 그냥 저희가 가릴 수 있거든요. 사실 뭐 데이터셋에 랜덤하게 얘네들을 뭐 지워버리죠. 데이터 투 백 같은 접근을 보면은 랜덤하게 막 블락을 만들어서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간은 바퀴 하나만 봐도 저기 자동차 있다. 다 가려줘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심투 리얼 접근으로 가서 뭐 비 오는 날씨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하는 접근이 그 가려짐을 잘 찾기 위한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게 맞았는지 그게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심트 리얼이 목적이었다면은 저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계속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낮과 밤이 잘 바뀌는구나. 저는 이렇게만 접근했어도 굉장히 재밌을 같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자율주행 만약에 데이터셋이 낮과 밤으로 똑같은 영역에서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얼한 사진에서 바뀐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살트앤스퍼는 그게 저는 텍스처를 추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질감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피처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날씨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샘플만 보여주신 게 아닌가. 뭐비 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제 텍스처를 뽑아내신다고 했는데 약간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한 그 DI 기법 중에 그 어떤 변수들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텍스처로 뽑아서 과연
이 이미지 안에 어떤 B라는 뭐 변수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 자동차에 대한 디텍션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변수 관점 입장, DI 관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한번 유로스타일 트랜스퍼를 해봤고, 그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이 오클루전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한 점은 그냥 너무 이미 욜로 V5에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그 모델들이 잘 되어 버리니까 저희의 생각은 약간 오클루전에 대한 과업을 이 정도로 이제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다른 환경에서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약간 그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림 비율에 대한 그 안 되는 걸 다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이 이 과업에서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접근을 하였고, 그 유로스타일 트랜스퍼는 그런 DI 관점의 생각을 약간 입혀보았다라고 약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뭐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스타일 트랜스퍼 이후로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접근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넣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차량용 카메라가 그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뭐 백미러라고 룸미러 바로 거기에 달린 카메라를 쓰잖아요. 그럼 퍼스펙티브가 이제 고정입니다. 항상. 그러면은 뻔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위치해 있다면 뭐 좌회전하는 차량 신호등은 항상 위에 있을 거고, 분명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시퀀스가 많을 거고, 그렇다면은 디텍션을 거기다 적용할 거라면은 요즘 나온 기법들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걔는 이제 이미지를 임베딩 하는 효과가 조금 있잖아요. 그 문맥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적용해 보면 더 빠르게 학습이 되고 좀 성능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랜스포머에 대한 생각도 저희는 일단 하기는 했는데, 일단 시간상 아쉽긴 했지만, 정말 또 이렇게 질문하고 이 방향성을 얘기 또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하실 거면 네, 모디언에서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전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